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저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합당으로 분열된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예, 스튜디오에 정구승 변호사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에 민주당에서 최고위가 열렸고요. 합당 관련한 결론이 났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은 하지 않겠다. 대신에 추진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요거 이제 어제 어떻게 됐는지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합당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당을 뒤로 빼고 우리 지방선거 승리를 앞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결국엔 취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합당 자체도 사실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하나 전략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존중하자는 게 이제 최고위와 정청래 대표의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2월 10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걸로 지금 잠시 이제 중단하는 걸로 됐고 대신에 하나의 브릿지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선 전 합당이 가장 많은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 자체는 지금 중단시키지만 대신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연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국혁신당과 이걸로 완전히 논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브릿지를 만든 거죠. 앞으로 우리가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함께 조국혁신당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브릿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최고의 그런 어떠한 분열을 야기하는 지선전 합당 논란은 빼되 이 연대 통합을 통해서 조국혁신당과의 브릿지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가늠하는 것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절충안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한 20여일 만에,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지 20여일 만에 이제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 어제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선 전에 추진하지 말자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 이 기자회견이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진을 하다가 아무튼 이제 불발이 된 거라서 그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이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추진 배경 자체가 통합과 원팀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당내 분열과 분란이 현실화가 되기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무당층과 중도보수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추진을 미룬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인사추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 나왔고 그거를 계기로 청와대와 분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런 거를 수습하기 위해 중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아마 동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나오는 이제 분석이 요 합당이 무산되면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대변인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격을 하셨죠. 이건 정청래 대표의 독단과 독주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어젯밤에 그게 아닌 게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지난주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이제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합당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 뜻이 있으시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약간 거친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지금 합당 추진하면서 대국민 사과, 당원들 사과를 했었고요. 또 이후에 어젯밤에 밝혀진 거 합당 중단되니까 강두구 최고위원 또 SNS에 올리셔서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의 의지, 홍익표 정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는 결국에는 이 합당을 원하시고 이 연대 브릿지로 갔으면 좋겠다. 결국 대통령 원하시는 대로 정청래 대표는 다 한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한테 죄가 있다면 너무나 이재명 빠였다. 너무나 이재명을 좋아했다. 이재명이 의도하는 대로 이재명이 생각한 대로 한 것이 오히려 돌맞는 지경. 친명이고 친청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돌맞는 게 정청래 대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과 책임의 정치로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철저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번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일단은 상처가 크다. 이제 반청과 친청 간의 골이 깊어졌다. 사실 반청이란 단어도 못 쓰게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반청이란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현주, 강득구 대표적인 친명 한 7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이게 반청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그것은 이제 좀 갈라놓고 싶어하는 분들의 좀 네이밍이라고 보고 아하. 저는 사실 이번에 최고위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손을 잡고 시작한 것이 좀 큰 상징이 아닌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윤리위에 보내고 제명하는 다른 당과 달리 그제까지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격렬하게 토의하고 논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결정된 다음에는 한 팀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인 게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준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 뒷말이 있고 서로 논쟁을 심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현주 의원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좀 세게 했던 이현주 의원과 식사를 따로 한다거나 예. 초선과 재선 의원들을 따로 모아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점, 그 결과적으로 자신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정치력과 리더십이 아니었나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사과를 하는 전까지 보여주면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력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리더십이 흔들이 아니라 정청래 리더십을 확인했고 원팀임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원팀으로 하나로 움직이면서 조국 혁신당과는 또 어떤 연대를 이루느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보니까 조국당 대표가 요 관련해서 입장을 또 밝혔네요. 네. 예. 결국에는 약간 이게 연대를 진짜 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느냐 아니면 립 서비스냐 이게 약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추상적 고우냐 선거 연대냐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시지만 뭐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이 합당을 제안을 한 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누구보다도 아마 조국 혁신당도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민들한테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지분 나누기 어떠한 이익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매핑을 그려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개혁과 책임이라는 공동의 가치 하에서 이 공동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브릿지를 통한 진짜 가치의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한 정확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좀 민주당한테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일각에서 이 분석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서 그 후의 정치적인 그 여정을 좀 설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지선 연대를 하긴 하지만 합당은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좀 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아닐까 아, 싶어요. 그럴까요? 네. 예. 뭐 소위 이제 저희끼리 많은 용어로 영고백 일가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조국 혁신당만의 선명성이 그 강점이었는데 조금 더 왼쪽에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인 걸 내는 그 입장이 더 선명성이 강점이었는데 어차피 너네 합당될 당 아니야? 어차피 너네 그 이중대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이 논의 자체에서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당대표가 잘 참고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다시 본연으로 돌아가서 쇄빙선 역할, 개혁의 선봉장 역할 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로 옮겨간 지점에서 비어져 있는 중도 진보 자리를 좀 더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얼굴을 붉힐 일도 있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좀 다른 시각을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연대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또 하나로 뭉쳐야죠. 이번 지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추진위를 만든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8월 전당대회를 목표로 간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선 이후인데 언제라고는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게 시간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이재명 우리가 다 친명이잖아요. 친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청와대와 친명인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중이나 그런 로드맵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어제 강동구 최고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올려주신 페이스북에 따르면 대통령님의 의중은 지금 전체 전당대회 자체도 합동으로 같이 조국혁신당과 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의중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뭐 합당이 어떤 전당대회 인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정해진 로드맵대로 그 기춘. 근데 전당대회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계파라던가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이것으로 된다면 굉장히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세워놓고 전당대회 자체를 치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들, 이게 합동으로 이제 전당대회 치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시간표를 좀 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선을 그은 만큼 그 합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의 뜻을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생각했을 때 지선이 6월에 있고 전당대회가 8월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후보 등록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고려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합당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다음 지도부가 생겼을 때, 다음 당대표가 생겼을 때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혁당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 특검 추천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이 사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율이 잘 안 돼서 조금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추천이 되었을 때 조혁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안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런 걸 이러한 저 같은 다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선 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수렴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네. 다음 지도부에게 이 합당의 현안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청와대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합당 관련 뜻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요거 관련해서는 좀 신중해달라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합당의 시기가 결정될 거라는 말은 좀 저도 공감하기는 좀 어렵네요. 요게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올린 SNS 글을 이제 대변인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거 비싹했습니다. 바로 지웠는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에게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를 잘못 올렸다라든지 이제 사실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수였다. 내부 실수였다. 강덕구 최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당 찬반을 떠나서 이러한 실수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당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당내 문제를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타당에서 저희를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전까지의 뭐 이현주 의원이든 다른 의원들과 그리고 합당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서로 원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위 정도만 조절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런 예. 실수가 뭐 실무진의 실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책임지는 것은 의원님이라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 의원께서 다시 한번 내부를 좀 잘 살피셔서 다시는 이렇게 청와대에 불똥이 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는 아무튼 여러 차례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할 사안이다. 당무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비췄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